원이 되었으므로 제100일의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 일정은 남인번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한 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한 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한 건, 총 3건에 대한 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무인 민원 발급 창구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이상 총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남인번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과 답변은 지금 앉은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남인범 의원님, 청주시 무인 민원 발급 창구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인범 의원입니다. 시정 개선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 등 12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무인민원 발급 창구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무인민원 발급 창구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무인민원 발급 창구의 관리 운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책임 있는 운영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 시행계획 수립 및 무인민원 발급 창구의 관리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 및 안 제8조까지 유지보수, 안내, 홍보 등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기에 앞서 발의된 조례안 내용 중 안 제2조와 안 제7조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하는 원한대로 수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민원 취약계층이 누구나 손쉽게 무인민원 발급 창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인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신학효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한 건, 계획안 한 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신학희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을 보내주시는 김영건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행정실 소관 조례 한 건 및 계획안 한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입니다. 2025년 10월 1일자로 정부 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부 부처 명칭 등 조직 개편 사항을 청시 조례 24건에 일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9쪽 공공용 실내 놀이터 조성 사업입니다. 시설이 노후된 청주랜드 어린이관 제1전시관을 리모델링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내 놀이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31쪽 청주 상당산성 공중 화장실 증축은 화장실 시설 노후 및 공간 협소 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기존 화장실을 증축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55쪽 오송읍 공북리 일원 축구장 조성 사업은 오송읍 공북리 337번지 일원에 공공축구장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여가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건강 증진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5쪽 오창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내 육상 트랙 조성은 러닝, 마라톤, 걷기 대회 등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오창읍 양청리 685-4번지 일원에 육상 트랙을 조성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건전한 여가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93쪽 대농 근린공원 하늘 산책길 경관 조성 사업은 공원 내 물놀이 시설 이용객을 위한 그늘 및 휴식 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물놀이 시설과 연계한 하늘 산책길을 조성하여 그늘 쉼터 등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류형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11쪽 사직일동 행정복지센터 시설 확충 사업은 사직 1349역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인구 증가 및 행정 서비스 수요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기존 행정복지센터의 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하여 공간 부족 및 시설 노후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135쪽 청주 지방정원 조성 사업은 무남동 산 9번지 일원에 지방정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일상에 정원 문화를 확산시키고 관련 산업 및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영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무인민원 발급 창구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무인민원 발급 창구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민원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제정 취지가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조 제3호의 관리 책임자 정의에 있어서 설치 장소의 관할 기관장과 실제 운영 주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향후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우려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7조의 조문에 단어 중복이 있어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외에 상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은 정부 조직법 개정에 따라 개편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과 관련 기능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와 상위 법령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형 실내 놀이터 조성은 총 87억 원의 예산으로 청주랜드 어린이회관 제1전시관을 리모델링과 증축을 통해 공공형 실내 놀이터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노후화된 시설의 개선을 통해 청주랜드 이용 활성화 및 가족 단위 여가 활동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청주 상당산성 공중화장실 증축은 총 11억 6천만 원의 예산으로 상단산성 일원 기존 공중화장실을 증축하고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상단산성을 찾는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관광 환경 개선과 관광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공사 기간 중 이용객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체 화장실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설계 단계부터 남성, 여성 및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층의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오송읍 공분리 일원 축구장 조성 사업은 총 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흥덕구 오송읍 공분리 일원에 축구장 일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건강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주민 간 교류와 소통 확대에도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오창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내 육상 트랙 조성은 도비 12억 원을 투입하여 오창 지역에 400m 규모의 육상 트랙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역의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 문화를 확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사업 부지가 타 기관에서 사용 중인 도유지인 만큼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기존 사용처와의 조율, 도의회 승인 등 관련 행정 절차 이행 사항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 간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 갈등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대농클린공원 하늘 산책길 경관 조성 사업은 총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농클린공원 내 하늘 산책길과 산책 데크, 휴게 공간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공원의 편의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차별화된 여가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기대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변에 계획된 대규모 개발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인근 공원과도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하여 공간의 완성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책길 조성 시 충분한 그늘막 설치와 야간 경관 조명 설치에 따른 빛 공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사직일동 행정복지센터 시설 확충 사업은 총 4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원구 사직일동 행정복지센터 기존 청사의 내진 보강 및 일부 증축하는 사업으로 사직 134 구역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라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원활한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행정복지 서비스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청주지방정원 조성 사업은 총 29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흥덕구 무남동 원평동 일원에 지방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심 내 녹지 공간을 확충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고 시민들이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과 주거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김영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별로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무인 민원 발급 창구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태순 의원입니다. 우리 나인번 의원님이 무인 민원 발급기에 관련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상당히 시의적절하지만은 내용이 너무 부실해요. 일일이 해서 장애인인데 장애인 관련 다른 지자체 같은 데서는 관련 조례안을 놓거든요. 그 접근성 향상을 위한 그런 경기도 수원시 서울 중구 같은 때는 베리어 풀이라는 기기 도입을 의무하도록 해갖고 음성 안내라든지 정진기 패드 등 이렇게 좀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을 이렇게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건 다른 지자체에서는 광진구라든지 의정부 같은 데는 120여 종이 무료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정도 물론 외부까지 무인 발급기 확대한 거 잘했는데 이런 게 좀 그런 것 같고, 또 이런 디지털 스마트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한 이런 게 조금 안 들어가 있어 갖고 이게 그냥 너무 이렇게 봐도 별 내용이 없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좀 보완할 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우리 담당 과장이 좀 답변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인범 의원이 답변해 주시든지. 예, 정보통신과장이십니다. 예, 예, 그래 사실 저희 이제 무인 민원 발급 예, 창구는 그 기기는 지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뭐 지능정보화법 또 지금 말씀하신 알고 있어요.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이제 장애인의 그 편의성 이런 거는 장애인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건 그래서 우리 조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례에서는 장애인 관련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 수원시라든지 서울 중구 같은 데는 베리어 풀이라는 기기 도입을 의무화해갖고 그 장애인들 접근성을 해주고 있다니까요. 조례에 대한 녹았고 제 얘기로는 예. 이런 걸 할 때 그냥 이렇게 좀 너무 해당 뭐 이제 발의한 의원이 조금 하면은 해당 과에서는 좀 타 지자체도 좀 서치하고 차라리 이거 이왕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은 좀 장애인들 편의라든지 또 스마트 환경에 맞는 또 그런 거라든지 지금 우리 민원 발급 무료화는 몇 종 정도 하고 있습니까? 같습니다. 워낙 120 정부에서 종 다 정도? 예, 그런 건 똑같습니다. 좋은데 조금 그런 걸 향상된 걸 좀 예, 보완을 하면은 법 얘기하지 말고요. 예, 법에 정보통신과장.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법에 근거해서 여기도 맞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도. 아, 예, 정보통신과장 상위법에 이미 명시가 돼 있기 예. 때문에 이제 저희 아니, 조례 조례를 굳이 명시하는 안 해도 것도 된다고 아니,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런 그래서 좀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더 그러니까 또 하나 예. 지금 지문 인식을 저도 뭐 이렇게 지문이 다뤄갖고 그래서인지 굉장히 실강이라 하거든요. 민원 창구에. 예. 근데 우리 공항을 나가면은 다 QR 코드로 하는데 다른 지자체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도입을 하고 있다고. 근데 왜 청주시만 계속 지문을 고집하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그건 저희는 기기 차원이고 저희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민원 재증명 발급이라는 그런 관련 법률은 그 행안부 이제 민원 제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이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과에서 이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사실 상위 그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시스템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QR로는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그 상위 이제 행안부에 저희가 좀 건의를 해서 좀 더 편의성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래 QR 코드로 한다 그렇게 해서 행안부에서 뭐 문제 제기는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 좀 그런 걸 좀 개선 방향으로 하면은 지금 지문 때문에 실강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디고 민원 창구에 그렇게 하고 동공으로도 할 수 있고 은행 마냥. 그래서 조금 뭔가 좀 발전된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지 행안부 뭐 이게 사실 민원이나 주민등록법 자체는 저희 이제 그 지자체 개별 사항보다는 중앙에서 이제 그런 법적 그러니까요. 관계가 있어서 베어프리트 뭐 이런 저기 다른 지자체 장애인을 위한 그 접근성 향상 그런 건 뭐 거기 지자체는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명시를 일에서 하지 않았어도 상위법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여기에는 넣지는 않았는데 수원시 같은데 서울 중구는 베리어 풀이라는 그런 장애인 기기 도입을 의무하고 있다니까요. 왜 그런 것도 우리도 청주시도 그거 했다고 문제될 게 있어요. 물론 법에 얘기해갖고 안주하는 것도 하지만은 여기는 왜 법에 없어갖고 없어 이런 걸 했겠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이제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더 적극 그 반영하는 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향후에. 그래서 저희- 이게 뭐가 이래서 지금 법을 개정해도 뭐가 향상된 게 뭐 있어요? 독특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니까요. 이런 개정이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좀 하나라도 좀 개선되고 발전된 걸로 해야지만은 그 조례 개정 의미가 있는 거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그 저 이민수 과장님, 잠깐만요. 김태순 의원님의 질문의 요지는 이제 무인 민원 발급 창구 관리 운영하는 조례의 민원 취약계층에 관한 것은 상위 법령에 있는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그러나 그것을 대통령 및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그러한 그 민원 취약계층에 관한 그러한 그 어떻든 그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렇게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좀 민원 취약계층에 관한 어떠한 차별화된 그런 것들을 이 조례에 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네,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왜 담지 않았는 거에 대한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민수 과장님. 예, 제 상위법에 이미 네. 명시돼서 굳이 안 상위- 담아도 상위법은 됐다라고 봐봐요. 생각했습니다. 과장님, 여기 상위법에 민원 취약계층에 대한 편의 제공 및 수수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다 나와 있는데 이런 민원 취약계층의 편의 제공에 관한 것들을 다 상위법에 나와 있는데 그런 우리의 이런 무인 민원 발급 창구에 관한 이런 운영을 통해서 민원 취약계층의 그런 내용을 집어넣어서 담을 건가? 각 그 수원시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민원 취약계층을 위해서 조례로 담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필요한 거예요. 뭐 상위법에 있는데 뭐 왜 우리가 조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그건 당연한 말씀인데 상위법에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있는데 김태선 의원님 말씀하시는 민원 취약계층에 관한 이런 내용을 담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냐? 그 핵심을 물어보는 건데 이민수 과장님은 상위법에 그냥 있다 그렇게 하면 질문하는 것만 알아들으면 되겠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그래서 저희가 간과한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조금 그러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이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조례 조율하면서 그러한 거를 좀 소홀히 했다 이렇게 일단은 예,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 남인범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하신 거에 민원 취약계층의 특히 장애인 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좀 그분들의 이러한 그 민원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해 줄 건가 이런 거에 청주시만의 특별한 그런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거를 좀 해 나가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마다 각각의 그 장애인들에게 편의 제공하는 건 틀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남인범 의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 그죠? 예, 예, 말씀하세요. 네, 네. 지금 우리 김태순 의원님하고 위원장님 잘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조례가 사실은 저도 좀 만족하지 못하고요. 뭐냐면 제가 작년에 그 행감 때문에 여기 우리 무인민원 발급기를 한 5군데 갔는데 여기 임시청사 여기에 배치된 것이 가보니까 몇 개월 전이었는데 여름인가 그때 정확히는 내 기억이 안 나는데 가보니까는 다 고장이 나 있더라고요. 근데 매달 정기 점검을 한다는데도 불구하고 몇 달 지났는데도 가보아도 그대로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 가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건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책임 있게 관리라도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좀 발의하게 되었고요. 아까 김태순 의원님 말씀하신 좀 배려 불이처럼 우리 장애인들 이거 특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정보통신과 우리 제가 팀장님하고 전화를 했는지 과장님하고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좀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뭐 그 근처에 뭐 그 규정이 있나 봐요. 몇 미터 내에는 또 이렇게 설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 답을 내가 들었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이게 왜냐하면 여러 군데 아무리 많이 있어도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이걸 활용하지 못하면 무의미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장애인들이 쉽게 가서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 주면 좋겠다. 많은 데가 대체적으로 이제 명학교가 있을 거고 용암동 주공아파트 그다음에 산남동 주공아파트 거기 영구입대 장애인들이 밀집돼서 사는데 이런 몇 군데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한 4-5군데 청주 시내에 설치해 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또 발의하게 됐고
더 중요한 건 이제 홍보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사람한테 장애인들한테 물어봤더니 모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한두 번만 가서 사용해보면 다른 사람 도움 없이도 저 혼자 가서도 이거를 좀 발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홍보가 안 돼서 사람들이 잘 몰라서 이걸 이용을 많이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어서 이렇게 좀 책임감 있게 좀 해달라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좀 했고요.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찾아와서 제4조 이 시행계획 수립 일 보면은 이제 시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기기 관리 운영을 위한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여기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좀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의견을 좀 듣고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거를 좀 할 수 있다로 좀 해주시면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좀 의원님들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남인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남인번 의원님은 1차적으로 무인 민원 발급 창구 관리 운영 조례안을 일단은 발급 조례 제정한 것만 갖고도 관리 운영이 잘 시행되지 않으니까 잘하신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김대수 의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그 취약계층에 대한 편의 제공은 좀 조례로 담든 아니면 시행 계획으로 좀 담든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허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네, 허철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남인범 의원님께서 관계법령에 따라서 청주시 무인민원 발급 창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내셨습니다. 이 관항목에 따라서 제3조, 제4조 하기 맞지를 않습니다. 최소한의 청주시의 행정이 올바르게 된다고 하면 제3조 사항에 따라서 민원 취약 계층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가 아니라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가 맞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이 조례 개정이 돼야 될 부분인 거고요. 사항에 남인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법령 자체가 돼 있지만 3조 사항에서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늘 무엇을 노력해야 한다. 실시할 수 있다. 최소한의 취약계층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해야 한다라고 맞죠. 이게 최소한의 행정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누가 정보통신과장님 소관이에요? 민원과장님 소관이에요? 우리 정보통신과장님 소관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민수입니다. 사실 기기를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 정보통신과 부분이고, 민원 발급 서비스라든지 뭐 이제 그런 일반 민원 서비스는 이제 민원과 소관이고, 또 그 하부기관으로 가서도 이제 그 일반 전입이나 그러니까 세세한 사항은 구청이나 또 읍면동까지 가는 이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이원화된 관리라서 지금 이제 좀 불편하긴 한데, 그 기기 관련 분야라면 이제 저희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민원 발급이나 서비스 뭐 관리 운영 분야는 이제 민원과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의원 한 분 한 분께서 입법을 하고 조례 재개정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아울러서 시민들이 불편함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울러서 실시를 하려고 하고, 이 내용 자체가 벌써 1년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서 최소한의 기기별로 5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정말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넘어서 1년이 넘어서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실행이 안 된다는 건 행정을 안 한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임수입니다. 저희가 이제 의원님께서 남인범 의원께서 말씀하셔서 이제 전체 구청이나 읍면동에 시달을 해서 일제 점검을 했고요. 그런 이제 그런 키패드가 약간 이제 고장 났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수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속해서 그 불편사항을 의견을 수렴해서 이제 계속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제 이 조례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긴 한데, 일반 이제 서비스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즉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래요. 허철현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이민수 과장님, 이 조례의 관리 담당자는 어디예요? 아, 이 조례 자체 말씀. 자체에서 이 네. 관리 운영 등의 관리 담당자가 어디냐고요? 정보통신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로 정보통신과로 예,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보수의 관리 책임자가 정보통신과인데 그걸 관리 담당자를 정보통신과 쪽으로 보고 있는 거 이게요? 조례 민원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민원 기기 발급 신규 설치라든지 이제 기기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이제 일반 민원 발급이라든지 그런 서비스 사항 또 이제 그 수수료 관계 그거는 좀 민원과에서 그러니까 민원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거냐고요, 이게? 이미영 과장님. 네, 민원과장 이미영입니다. 민원과는 그 법 제7조 안내와 홍보에 관해서 지금 현재 365 민원 콜센터에서 일반 무인 발급기에 대해서 총 한 180여 개 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그 아까 그 남인범 시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내에 대한 홍보랑 또 유지보수가 주말에 그 상담원한테 할 때 그 4개 구청 당지실과 또 유지보수 업체를 정비해서 홍보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내 홍보에 가는 것만 민원과의 일이고 그럼 전반적인 거는 정보통신과의 이 관리 책임은 정보통신과에 있네, 그죠? 네, 총괄 결과적으로? 책임은 저희한테로 있고 그거 유지보수하고 네, 그렇죠. 예, 기기 관련 예. 일단은 뭐 큰 틀에서 이렇게 조례했고 어쨌든 뭐 남인범 의원님 뭐 조례가 없는 걸 이게 지금 남인범 의원님 대표 발의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최초로 그 청주. 예. 거기에 뭐 내용이 좀 미흡하더라도 뭐 이게 뭐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고 또 개정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그렇게 그래요. 보완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네, 그래요. 네, 그러면은 남인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항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 사항은 뭐 큰 사항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예, 김태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태순 의원입니다. 이거를 좀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지방공무원 조례 등 일부 개정안은 물론 법령의 그 법정의 적합성을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문구만 바꿨더라고요. 그렇죠? 이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조직 개편에 따른 여비라면은 여비는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변화를 줘야지 되는데 아무것도 없고 문구 수정만 했어요. 이래도 됩니까? 여비를 일일이서 지방 여비 조례를 하면은 좀 이거에 관련된 뭐 일일이서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여비라든지 또는 포상이라든지 이런 걸 좀 업을 시킨다든지 뭐 이렇게 좀 다른 지자체 세종시 같은 데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개정할 때 문구 수정만 하는 게 아니라 상위법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문자만 바꿨거든요. 그 문구만. 그래서 좀 더 점진적으로 개정할 때 좀 공무원들이 공부를 하고서 이렇게 좀 하면 좋은데 그냥 우리는 그냥 루틴하게 그냥 이렇게 제출하고 있거든요. 그 개정. 그렇게 개정을 위한 개정이지 시민을 위한 또는 뭐 좀 뭔가 적극적이고 개선 이런 게 좀 미흡해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실래요? 뭐 일래서
심사 기준이 다른 데 같은 데서는 저 강원도 같은 데서는 국외협이 심사 기준을 강화해 갖고 조금 이렇게 한다든지 또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숙박비라든지 또 여비 이런 걸 조금 물가 상승률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서울 경기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이런 게 반영이 됐습니까? 이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서울 경기 같은 데서 보니까 그런 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이런 거 개정할 때 공무원들 어차피 사기 신작 여비를 조금 지금 그게 현실에 맞게끔 물가 상승률에 맞게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좀 고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해 주실래요? 예, 정책기획과장 김성란입니다. 그래 뭐를 요- 했는지요? 예, 지금 저희가 일괄 개정한 조례는요. 예, 알고 있어요. 예, 정부조직법 작년 알아요. 그 예, 루틴하게 그래서 그 법에 했는데, 따라서 그냥 문구만 바꾼 거예요. 보니까. 예, 저희가 이제 부처가 7개 부처가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해당 조례가 한 24개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리성 위해서 일괄로 개정하고 그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아마 부서별로다가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아마 보완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과가 일괄적으로 그 그래서 사항은 서울 경기 마냥 물가 상승에 비례해 갖고 공무원들 사기 진작하기 위해서 여비도 현실화해야 되고 조금 이렇게 올려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공무원들도 지금 조례가 바뀌더니 조금 더 좋아졌네. 박수 받을 겁니다. 왜 그런 걸 일일이 해서 그냥 문구만 바꿔갖고 부서만 바꾼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좀 더 행정을 하려고 그렇게 하면은 이건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니거든요. 공무원들이 그냥 루틴하게 그냥 일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서치를 하고 얼마나 좀 좋아요 시대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그 부서별로다가 관리하는 조례에 현실성 있게 예, 지금 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좀 변화하는 거가 저는 있으면 최소한 타지차 자체 사례를 좀 예. 공부를 해도 해갖고서 이렇게 지금 저희들한테 좀 요구를 하면은 다른 지자체 이렇게 하고 있구나. 오히려 니들을 오히려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거꾸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는 뭐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니라 시 발전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공무원들도 움직여줘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한번 일괄적으로 부서에다가 한번 그런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이 반영될 네. 수 있도록 그래 그렇게 정리해 한번 주시기 하겠습니다.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제2항은 없으시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면 타상임의 회일정 관계가 좀 있어서 먼저 아동복지과 소관 공공형 실내 놀이터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받고 이어서 공원 조성과 지방정원 조성 사업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아동복지과 소관 공공형 실내 놀이터 조성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인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이거 엘리베이터 증축 장애인용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동안에 이거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안 돼 있었는지요? 아동복지과장 박영미입니다. 기존 시설에서 아동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돼 있었는데 장애인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면적이 굉장히 좁아가지고 휠체어가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엘리베이터도 그 장애인도 휠체어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도 리모델링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 말고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자리에 그냥 이렇게 좀 넓혀서 하는 거 따로 뭘 이거 하는 겁니까? 그거는 놔두고 아니면 따로 하는 건지? 예, 저희 엘리베이터 증축 계획에 있어서는 기존의 위치를 벗어나서 앞쪽으로 좀 변경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쨌든 문제점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장애인 휠체어가 이거 그동안에 이거 이렇게 다니는데 불편함이 있었다는 거는
너무 좀 늦은 적인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렇게 한다니까 다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어쨌든 장애인들, 어린이들 거기가 지금 전 어린이 실내 놀이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꿈나무들인데 우리 장애인들도 마음 놓고 이렇게 진짜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좀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모든 아이들이 함께 뛰놀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설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아까 지방 정원 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이 지방 정원을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요. 상당히 바람직한 거다.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 장애인들이라든가 그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렇게 좀 열린 그런 관광지 만들 때부터 좀 세심하게 신경을 좀 써서 그런 열린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모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요. 남인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임은성 의원님 네. 그냥 같이 그러면 그 공원조성과하고 네. 아동복지과하고 김재영 두 과장님.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네, 공원조성과 김재영입니다. 네네. 어제 그 현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문암 생태공원에서 거기는 피크닉 오고 또 뭐 이렇게 먹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154페이지 그 주요 시설에 보니까 여기 카페가 들어있기는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 카페가 여기로 들어가는 건가요? 예, 지방정원 안에 카페가 들어갑니다. 아니, 지방정원 안에 들어가는데 그 시설이 가든센터 안에 카페라고 있는데 뭐 여기서 좀 뭘 먹을 수 있도록 휴게시설이 들어가는지. 예, 저 센터 안에 카페나 먹을 거나 휴식 공간이 다 들어가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7번에 보면 가드 페스타 광장? 예, 뭐 예, 여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가 활용 공간이라고 있는데 여기에도 그렇게 그 카페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예, 저희가 지금은 공원마다 돌아가면서 이제 가르닝 페스티벌을 하는데 저희가 지방정원을 하면 거점 공간으로 해서 여기서 행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가든 페스타 광장은 뭐 행사나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생각에는 그 센터 카페가 좀 협소하다 그러면 지금 많이 원하는 게 공원 안에서 먹을 데가 없다 그걸 많이 원하시거든요, 시민들이.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정원에는 그게 좀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거 센터에서 좀 비좁다 그러면 다른 공간도 충분히 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아이들 데리고 많이 오는데 좀 이렇게 휴식 공간이라든가 뭘 좀 먹을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처음부터 좀 확보를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좀 잘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기본 및 시설계 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네, 허철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국 아동복지 과장님. 아동복지과장 박영미입니다. 예, 부서에서 팀장님하고 주무관께서 오셔서 사업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물론 근거에 의해서 제13조 아동교육 여가문화생활 제6조 널 관리 보장을 위한 사업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대단히 미래 우리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어제 분명히 이야기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교 부분 전체적인 예산에서 110억 원이 넘는 이 예산을 들여서 30여 년이 많은 시설은 아닙니다. 그 건물 자체가 관리를 그동안 못 해가지고 청주시에서 관리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노후화된 거지 30년의 건물이 노후됐다라고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 30년 넘는 아파트들도 청주 시내에 뭐 어마무시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주시에서 관리를 못했던 부분인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왕이면
110억이 들든 150억이 들든 이 시설을 철거하는 부분이란, 그래서 제대로 좀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있어서 설계를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인 거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동복지과장 박영미입니다. 청주랜드 관리사업소 제1과는 지은 지 30여 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안에 구조물은 전시물이었습니다. 그 예전에는 그 전시물이 아이들한테 많은 흥미와 관심을 끌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남에 따라 아이들의 그 관심과 트렌드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최신 트렌드에 맞는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기도 리모델링과 신축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심도 있게 고심하였습니다. 현재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용하는 나이대의 현재의 부모들은 어렸을 때의 어린이랜드를 충분하게 아주 재미있게 이용하던 그런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런 부모 세대에 대한 어떤 추억과 그런 공감대가 현재의 자신들의 아이들에게 같이 그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 간단하게 말로 네. 풀어서 얘기하시지 말고 네, 그런 팩트 있는 것만 얘기하세요. 네, 그런 연속성도 가치가 있다. 그렇게 또 저희가 결론을 내렸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건물을 진단을 했을 때 구조적으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잘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저희가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리모델링 쪽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본의원이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얼마만큼 좀 실용성이 있게 이 건물을 갖다가 좀 확대해서 활용할 수 있을까. 단순하게 리모델링만의 어떤 우리 이유가 아니라 전체적인 놀이 구성을 얘기하는 부분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바로 앞에 또 동물원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청주시 어린이들이 정말 갈 데가 없어서 세종으로 가고 대전으로 가고 이런 시점에서 이왕이면 물론 어제 우리 주무관님께서 1년의 공백, 1년 6개월 공백,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더 갈 데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시급한 부분을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좀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역 국회의원이 됐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교세를 좀 더 받아내든 아니면 뭔가 좀 도비가 됐던 시비에 좀 예산을 더 추경하든 네. 이래서 좀 제대로 된 건물을 좀 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인 건데 갑자기 급해가지고 그냥 뭐만 떨어지면 그냥 좀 더 좀 구체적이고 좀 미래적이고 이런 사업 계획이 없어요. 뭐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취약계층 관련돼 가지고 1억 2억 2, 3억도 없다고 매일 예산 없다 하면서 100억씩이나 들여가지고 이 사업하는 거는 급하다고 또 승인해달라고 하고. 네, 아동복지과장 답답합니다. 박영민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가 차후에도 충분히 먼저 상의하고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 과장님은 허철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3대 의회를 정리하면서 이게 공유재산이 통과되더라도 이 일대에 여기 랜드 사업소 보면 본관동 뒤에 사업하는 것도 작년 말에 통과가 됐지만은 본관동 1관, 유휴시설 2관, 연관성 있고 그다음에 이 본관동 밑에 또 그 어린이 실내 놀이터를 또 지금 완공이 언제죠, 박 과장님? 올해 10월이요, 그죠? 그거와 연관시켜서 이 전반적인 우리가 다음 시장을 누가 되든 간에 이야기하는 건 그렇지만은 이 전반적인 우리 이 마스터 플랜을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기 이 본관동도 가보면은 올라가는 이런데 다 보면 다 바꿔야 될 것들이야. 본관동의 내부 시설을 가봤더니 그리고 여기 또 한 10년, 15년 전에 또 그 시설 했을 때도 가보고 그랬는데 하여간 전반적으로 같이 연관시켜서 아이들이 우리가 1차적으로는 어린이공원 놀이터에서 1차 놀고 2차의 놀이와 공간이 이 지역인데 우리가 이게 좀 뭔가 우리가 경쟁력에서 좀 뭔가 뒤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밑에 어린이 실내 놀이터 그다음에 본관 1관 유휴시설 2관 이런 전반적인 걸 마스터 플랜을 잡으셔 갖고
또 우리 이 앞에 동물원까지 좀 연관시켜서 우리 청주시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다음 시장 오면은 좀 시장님하고 이게 공유사단 통과하더라도 그 다음에 관련 부서에서 또 한번 이거 갖고 심의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니까 통과했더라도 한번 전반적인 마스터 플랜을 잡아서 그 아이들이 좀 여기 가서 좀 잘 놀 수 있도록 놀이 공간을 우리 청주시가 마련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상당히 옛날 건물이라 쉽게 말하면 우리가 건폐율이라 그러지 건폐율 면적이 1층 그래도 여기도 보면 1층 필로티에 이제 그 건축 시설을 해갖고 이렇게 좀 들어오고 그러는 건데 한번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한 면이 있으니까 좀 그 허철 의원도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갖고 그 중 하나를 질문하신 거예요. 그걸 좀 염두에 두셔갖고 일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태순 의원님 또 요 두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거, 두 건 중에서 뭐 질의하실 거, 질의하실 것 같아요.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태훈 의원입니다. 이 물놀이 시설은 지난번에 우리가 그 현장을 갔었잖아요. 근데 이게 진작에 됐었으면 이게 공사가 진행이 됐을 텐데 좀 아쉬움이 좀 있고 그 지방정원에 대해서 어제 그 현장을 갔었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어제 그 현장에서 저기를 보면서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용역이 됐다고 보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방정원이 여기 녹색인데 주차장은 여기다가 갖다가 이것도 매입하는 거예요. 시유지가라도 있으면 가능하지만 시유지도 아니야. 이걸 여기서 매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사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가 뭐 300몇 얼마 몇 메다요, 과장님? 예, 공소송과장 김대영입니다. 300m, 예? 예, 300m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정도가 어디 있어? 그 정확하게 나와야지. 30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과장이 그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하면 안 되지.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데이터로다가 예,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기를 뭘로 이동은 뭘로 해요? 저희는 그 셔틀을 이용하려고 하고 네? 있습니다. 셔틀을 이용하려고 그랬습니다. 예, 그 보면은 다른 지역 보면 뭐 기차나 그런 조그만 기차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회적 약자 그리고 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분은 이용하고 또 정원이고 공원이다 보니 산책할 수 있는 얼마나 불편해? 얼마나 불편하냐 이거예요. 여기가 보면 여기가 캠핑장이 있어요. 캠핑장이 있는데 이게 캠핑장 주차장 되고 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 캠핑장은 그 제일 왜 여기를 매입을 해?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매입을 해야지. 이런 거 여기 지금 여기다가 매입해도 되는 거를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매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붙여서 매입을 해야지. 여기 이렇게 300m 이상 떨어뜨려가지고 그 매입을 해가지고 이걸 조성하는 거는 이건 특권 받아야 돼 이게 말이 안 돼. 그렇잖아요. 예, 의원님 어제 현장에서도 보고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향후에는 국가정원까지 저희가 그 장기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장기적인 입장에서 이제 그쪽을 한 거고요. 이 공원 조성하는데 지금 몇 년 걸립니까? 30년 준공으로 예? 계획하고 2030년 준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거 공원 조성하는데 2030년에 완공이잖아요.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거를 조성하는 데는 몇 년 걸려?
그 무남생태공원은 이미 조성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공원 3년을 운영을 하고 3년 지나서 산림청에 국가정원을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무남생태공원이 여기 이게 무남생태공원이잖아요. 예, 그 그렇습니다. 무남생태공원에는 주차장도 있다고 이 안에 그죠? 네,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본 의원이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그 봤을 때 이거는 어차피 토지 매입해서 하는 거면 여기 붙여서 그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게 맞다. 이거는 특혜 의혹도 있는 거예요. 그럴 리는 없지만, 예, 그럴 공조선- 리는 예. 없지만 왜 이렇게 했는지 그 현장에서 보면서 좀 현장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거는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걸 조성을 해놓고서 많은 시민들이 여기서 300m를 걸어서 아니면 뭘로 가? 예, 셔틀 전기 예를 들어서 기차 같은 전기 기차 같은 그런 셔틀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운영을 누가 해? 저희가 지방 정원하면 거점 센터가 있어서 그쪽 이제 지방 정원을 따로 위탁을 주던 그런 방법을 해서 안 운영할 해도 될 계획입니다. 거를 그렇게 불편을 겪어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거를 의해서 이걸 알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용역할 때 당초에 이거 좀 세심하게 꼼꼼하게 좀 챙겼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 공원조성과장 김재영입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 가는데요. 저쪽 TP 테크노폴리스에서 들어오는 진입로는 그 충북선 위로 들어가는 어제 오셨던 그 길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쪽 주차장이 된다면 그쪽에 그 진입로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좀 교통이 막히고 좀 차량들이 진입하는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무남생태공원 같은 경우도 주말이나 튤립이나 행사 있으면 거기 교통 때문에 크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지금 불편을 되게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수하게 그쪽은 충북선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정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과장님이 여기 주차장 진출입로가 방금 말씀하신 쉽게 말하면 북청주 쪽에서 들어가면은 상당한 교통 혼잡쪽이 되고 무심천 쪽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진출입로가 이 지방정원 조성하려는 근처에 진출입로가 원활하게 될 진출입로가 좀 없는 것 같아, 그죠? 예,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예. 어제 가셨던 길밖에 없습니다. 김 과장도 어쨌든 이게 상임위 또 통과될 문제니까 진출입로에 정태훈 의원님의 이제 주차장 염려하는 것도 충분한 이유가 되니까. 그런데 이 무심천 쪽에서 진출입을 해야 되는데 이 철길이 있기 때문에 진출입은 그 주차장이든 좀 이 에코 여기 무슨 센터 있죠? 예, 옆으로든 이거들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진출입로가 상당히 좀 없어갖고죠. 그쪽 이제 도로 관련 부서하고도 아. 얘기를 했는데요. 그쪽으로 진출입로 하기는 힘들다고 그렇게 이쪽 TP 쪽에서 이쪽 들어가는 진출입로는 안 되고 무심천 쪽에서 진출입로를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 지방정원에 설치하는 진출입로를 확보하려면 많은 또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차 선택으로 쪽 300m 떨어진 데를 선택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것도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걸 깊이 생각해갖고 통과가 되더라도 관련 부서에서 또 최종할 때 심도 있게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영미 아동복지과장님, 김재영 공원조성과장님은 다른 또 타부서 문제로 있으니까 이석해도 좋습니다. 이석하시기 전에 저희들도 11시 좀
15분까지 좀 휴식을 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해 없으시죠? 예, 그럼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별로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청주 상당산성 공중화장실 증축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께 좀 이건 염려스러워서 그냥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장애인들이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화장실인데요. 내가 저기 언제야? 제가 저기 15일 날, 지난 15일 날 청남대를 갔었는데, 청남대 거기 둘레길인가? 여기 봉황탑을 걸쳐서 한 1시간 이상 걸었는데요. 걷고서 헬기장 쪽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헬기장 있는데 화장실이 있어서 그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거기는 화장실이 비장애인들 화장실 안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거기 들어가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꺼려져서 사람들 없을 때 이렇게 들어갔는데, 안내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안내하거나 휠체어 탄 사람들도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들어가게 이렇게 하는데, 거기 그거는 진짜 장애인을 생각한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진짜 장애인 고려하지 않고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더구나 청남대라는 그런 우리 여기 충북에서는 그래도 많이 알려진 곳, 전국적으로 알려진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관리가 안 돼서 막혀 있는 상태에서 그 옆판에 가서 봤는데, 여기도 지금 우리 산성이면은 우리 청주에서 또 대표로 우리 사람들이 많이 가고 우리 장애인들도 저도 가끔 가는데, 그 화장실 좀 잘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그 밖에서 바로 장애인들이 이렇게 좀 접근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 네, 문화유산과장 원금란입니다. 의원님 말씀 세심하게 저희가 반영을 해서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래, 남인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인범 의원님 말씀한 대로 지금의 그런 그 화장실은 그런 어쨌든 어려운 분들을 위한 그런 장애 화장실 다 고려해서 계획하고 계시죠, 그렇게? 네, 다 그렇게. 의원님들도 상당산성 공중화장실 증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다음으로 오송읍 공복리 이런 축구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허철 의원입니다. 우리 체육시설과장님. 네, 체육시설과장 김영선입니다. 네, 오송에 어떻게 이번에 처음 이제 축구장 나온 축구장을 약 24억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 축구장이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축구장 규모가 가장 중요하고요. 저희들이 그 정식 규모가 되고, 그다음에 그 부대 시설로 어떤 화장실이라든가 이제 주차장 그런 부분에 좀 고민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축구장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축구장. 잔디 배수잖아요. 잔디 배수. 아, 네. 왜 잔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저희들이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은 어떤 그 배수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물이 고이고 그러면 그런 운동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잔디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선수들, 생활체육인들 안전입니다. 또 하나는 경기력 향상이고요.
또 하나는 피로도 감소고요. 또 하나는 경기 품질에 대한 전체적인 흔행의 이 잔디에 있어요. 이 잔디 하나가 잘못됨으로써 선수들 인대 또 뭐 무릎 뭐 등등 해가지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잔디 하나가. 또 하나는 아무리 좋은 잔디여도 배수 시설이 안 돼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차장이에요, 뭐예요?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네. 이게 안 돼 있으면 24억 내수 운동장처럼 또 그 모양새가 또 이루어집니다. 청주시 종합운동장도 수도 없이 예산 투여해가지고 그나마 지금 이제 국제 경기에 주판 경기장으로 준하고 있는데 내수에도 그만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배수 안 되고 잔디 다 녹아내리고 청주시에 예산이 남아 돌아갑니까? 엄청 중요한 부분이에요, 과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전문가가 필요하다, 결국은. 네. 이거 그냥 시설과에서 의무적으로 해가지고 예산 투자해가지고 위탁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전문가가 필요하다. 네. 꼭 좀 네,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 어쨌든 그 뭐 축구 협회라든가 이제 전문가들과 함께 협의를 해갖고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육상 트랙. 네. 육상 트랙에 대해서도 기본 설계는 돼 있으셨을 거고요. 이 트랙에 대해서 종류가 몇 가지 정도가 있죠? 합성 고무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금액이나 단가에 따라 좀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트랙의 종류는 우리가 국제 규격이 됐던 뭐가 됐던 약 5가지 정도의 트랙 규정이 돼 있어요. 네. 합성 고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레탄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폴리우레탄도 있고 풀우레탄, 스프레이, 샌드위치, 프리페모 이런 여러 가지 어떤 5가지 종류의 어떤 그런 복합적인 어떤 그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우레탄이라고 해서 다 같은 우레탄이 아니에요.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 그만큼의 장단점도 있다. 이거에 대해서도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걷고 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오래 갈 수 있는 재질적으로 그리고 운동을 해도 피로감이 좀 덜하고 효과 있는 이런 게 다 어떻게 더 전문성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좀 많은 예산을 투자하잖아요. 이거 뭐 한번 손댔다면 2, 30억, 뭐 100억.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잘 좀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문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이문성 의원입니다. 그 과장님 어제 그 현장에서 주변에 보니까 그 가구들이 지금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저녁에도 운동이 가능할까요, 거기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의 이제 반대 의견을 내시는 분도 이제 시골 분들이니까 조용히 사는 동네에서 축구장을 하니까 이제 시끄러울 거다. 예. 그래서 이제 민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해가지고 그 라이트 조명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민과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서 추진하라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조정이라는 게 뭐죠? 뭐 조명의 밝기라든가 예를 들어서 각도라든가 뭐 이런 예를 들어서 그럼 하실 거네요. 일단은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저희 청주시에서 지금 네. 아직도 그 해결하지 못한 거 알고 계시잖아요.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여기 사업 67페이지에 보니까 조명이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네. 2억 5천이 들어가 있던데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신 것 같은데 그거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야지 될 것 같고 저도 고민스러우네요. 네. 네.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추진을 하겠다고 이제 계획은 세웠는데요. 이제 주민들이나 그 지역 주민들과 한번 좀 더 상의를 해가지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쉬운 건 아니고요. 네. 만약에 그 주민들이 완강하게 반대를 하거나 근데 사실 과장님 같아도 바로 집 옆에 저녁에 축구 차고 이러면 잠자기가 좀 어렵지 네. 않겠어요? 네.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조명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봤을 때 이 예산은
필요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네, 조명을 설치하지 않으면 그 예산은 네, 조명에 대한 예산은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의원님들하고 상의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과장님은 이문성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예. 그 뒤에 보면은 그 무슨 나무죠, 그게? 음나무입니다. 엄나무인가? 예. 음나무로 우리는 되어 있습니다. 엄나무로 알고 있는데 그 천연기념물 그 나무 그 부지는 누구 땅이에요? 개인 땅이죠. 있던가요? 문화유산과장 원금란입니다. 그 개인 땅이 일부 있는데요. 본 예산에 국비를 저희가 확보해서 지금 그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 축구장 시설하고 그 외에 그 천연기념물 나무하고 그 아우러지게 잘 조성하면은 일정 부분 하나의 또 이렇게 작품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전에 이문성 의원님 질의하신 몇 가구가 안 되지만 네.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 그런 체육시설 플러스 그런 그 천연기념물의 그런 좀 일정 부분 공원 조성 현황까지 해갖고 주민들에게 그러한 이런 게 들어오고 주민들과 좀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체육시설 과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몇 가구 안 된다고 뭐 그냥 주민들의 의견도 안 듣고 진행하다가 이렇게 불협화음 나는 것보다 충분히 주민들에게 또 제가 보기에 설득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한 시설이 들어와서 또 그런 그 천연기념물 엄나무인가 음나무인가 그런 그 형성하고 그러면은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충분히 좀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네. 이문성 의원님이 좋은 질문하신 거에 꼭 주민과의 소통을 염두에 두시고 좀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대농 근린공원 하늘 산책길 경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이 앞전에 한번 질의 다 하신 건데 허철 의원님 질의하실 흥덕구시니까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네, 허철 의원입니다. 이것도 특교 관련돼 가지고 다 확정이 된 거죠, 예산? 네, 건축디자인과장 김진호님, 예, 맞습니다. 네, 총 금액이 10억입니다. 10억. 네. 특교가 10억인가요? 네. 네. 이상입니다. 그래. 하여간 이 앞전에는 그 국비 이야기를 한 건데 그 김기용 과장님 그 옆에 어떻든 지금 옆 건물이 어떻게 들어올지는 결정은 아직 안 났잖아요. 지금 복합 개발하는 거 말씀하시죠? 복합 개발에 예. 결정이 아직 안 났는데 지금 공공시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이거와 연관시켜서 과연 이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잘 염두에 두신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도 생각을 하겠지만 네. 그 염려스러운 거는 옆 건물과 이 하늘 산책길 경관 조성 사업이 엇박자가 날 수도 있으니까 높아시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명심해서 하고 그래요. 제가 아까 한 말씀 드리면은 지금 총 사업비는 10억인데요. 특교세가 5억이고 우리 시비가 5억입니다. 그래서 총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그렇게 넘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직일동 행정복지센터 시설 확충 사업에 대한 질의하실 김태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네, 김태순 의원입니다. 그 공공시설과장님 오셨나요? 네, 공공시설과장 김찬씨입니다. 우리 공공시설과장님이 그 오케스트라 같으면은 지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특히 재건축, 재개발 같은데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어제 그제 저는 도보로 여기를 출근하거든요. 8시 한 20분쯤에 통학로 위에 도보도로예요. 도로가 아니고
그걸 다 공사 차량이 다 폐쇄를 하고서 마구잡이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학생 주민들은 어떻게 통행을 해야 될지 몰라갖고 제가 사진을 찍어갖고서 이렇게 좀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사전에 일일이 해서 그런 공사를 하면은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또는 안내원이 있어갖고서 학생이라든지 주민 편의를 도모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래요? 거기 청려 중이라든지 사직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통행하는 도보로거든요. 도로도 아니고. 그 왜 그런 일이 발생하죠?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재건축 재개발 네. 사업은 공동주택과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 공공시설과에서는 지금 사직 일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예. 내진 보강하는 알고 사업을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사 과정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공공시설과 내에서 사직이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런 걸 지금 어떻게 그걸 구청에 얘기했더니 그쪽으로 떠미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주택과 그 담당 팀장님이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서 그러더라고요. 그건 그렇고요. 또 하나 모든 걸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도로를 막기 전에 우회도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조합 사업 시행 인가 조건에 그걸 넣어놓으면 되거든요. 주민 메인 통행 도로기 때문에 국보로 그쪽 충호탑으로 가는 길을 막고서 미리 작년 11월 달에 막고서 지금서 우회도를 개설하겠다고 저 체육관 쪽으로. 이게 교통영향 평가 했습니까? 아마 그대로 이행하는 겁니까? 결과 보고서. 그 점에서 얘기해 주실래요? 공공시설과장 김철시입니다. 그 사업계획 승인이나 인가는 공동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동주택. 공동주택과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 공공시설과에서는 글쎄. 지금 그와 관련되는 이제 사업이 알았어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진원 과장님 때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 과장 좀 답변해 주실래요? 네, 지금은 이제 건축가로. 입니다. 예. 예. 지금 그 사업 교통영향 평가를 그대로 이행했는지 우회도로 확보 조건 없이 그냥 그것만 좀 단답형으로 얘기해 주시죠. 제가 정확히는 교통영향 평가 내용을 알지는 못하고 있고요. 지금 사업 조합 설립 인가 단계에서부터 우회도로에 대한 거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조합 측에서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노력을 이제, 했던 걸로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 측이 통행로를 내는 부분하고 그리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하고 일치가 워낙 원만하게 협의가 되지 않아서 지금 제가 이런 문제가 생긴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건 시민이 위주지 업자 조합이 먼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행정을 필 때 여러 가지 그 부서 핑계를 대고 있거든요. 예, 뭐 이거와 좀 조금 벗어난 얘기인데 거기 계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희 저 주택국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이상입니다.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우리 그 두 분 과장님은 이제 뭐 또 나중에 주택국의 국장도 되시고 그럴 분이시니까 좀 그 간부시니까 주택국의 그 저기 뭐야 지금 국장이 누구죠? 백두훈 국장입니다. 백두훈 국장인데 백두훈 국장하고 좀 그 과장님들 좀 상의 좀 해서 김태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좀 반영을 해서 그쪽하고 좀 공동주택 쪽하고 연관되는 거죠, 그죠, 과장님? 그쪽하고 같이 과장님이시니까 그렇게 해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쪽하고 좀 협의 좀 해서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또 하나 있어요? 네, 사직이 또 행정복지센터요? 예, 질의하십시오. 네. 예, 그 과장님께 좀 몇 가지 여쭙고 싶은데 그 청사학충 우선순위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뭐 중장기 계획이 선정이 돼 있는 겁니까? 이런 증축이라든지 확충에 있어서. 김창식입니다. 지금 사직일동 행정복지센터는 우선순위가 아니라
지금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져서 입주를 하게 되면은 행정 수요가 폭주할 거를 예상해서 증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나머지 청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죠? 그건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우선순위를 해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축이든 증축이든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언제 한 번씩 이렇게 소통하십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요구안이라든지 그걸 언제 한 번씩 보내죠? 그거 자치행정과가 지금 안 계신데, 예. 정확하게 제가 뭐 연애 한 번 정도는 보냅니까? 그것까지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관련 주무부서장이시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여러 가지 그 청사 특히 이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이제 증개축이나 이제 보강이 좀 산발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는 이제 인식이 주민 사이에 좀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연도에 뭐 몇 개 소식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좀 행정 우선순위가 이제 분명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밀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주민 전반에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오창에서 왔지만 이제 오창 생활환경과 같은 곳 이제 과학단지에 이제 5만 인구가 있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인식하기에 이제 사무실 2개가 전부인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요구가 장기화되는데 주민들이 느꼈을 땐 타 지역은 이루어지는데 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후순위로 밀리느냐 이런 요구가 좀 계속 있는데 어떻게 과에서도 그런 민원 좀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해당 사안에서 논의된 게 있습니까?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저희들이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은 신축 같은 경우 추진을 하고요. 증축 같은 경우는 주변 그 민원이나 복지 서비스가 증대가 된다라고 요구가 읍면동에서 올라오면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창읍에서도 개진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못 들었습니다. 네, 없으시고. 하여튼 뭐 지금 이 사직일동권만 해도 이제 주민자치 프로그램 뭐 공간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고 그 원인과 문제는 사실상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행정에서 볼 때 그런 주민 요구가 좀 제대로 안 담기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자치행정과에서 요구한 대로 수행하신 것도 의미가 있을 테고 과에서도 좀 나름의 좀 기준을 가지고 좀 중장기 계획이 좀 수립될 수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주민 눈높이에 맞을 것 같은데 좀 장기적으로 좀 보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창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내 육상 트랙 조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네, 정재호 의원입니다. 그 저희 오창 생명연구원 오창분원에 이제 육상 트랙 관련해서 좀 질의 체육시설과장님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행정안전위원님들이랑 이제 현장 방문 잘 다녀왔고요. 사업 계획도 잘 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추진 배경에도 말씀 주셨지만 오창읍 생활체육인 분들, 주민분들의 그런 열의가 대단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해 좀 매립장 부지 관련해서 좀 보조금 이제 넣는 것도 좀 요구도 드렸었는데 하여튼 이런 육상 트랙 요구도 좀 수차례 드렸었고 적극 이행해 주심에 좀 의미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다만 좀 아쉬운 것이 이제 현재 계획을 보면은 400m 5개 트랙이 전부인 것 같아요. 사업 제출해 주신 거 보면. 결국 이제 뭐 주민분들이나 체육인분들 소통해보면 그 체육시설 인근에 뭐 예를 들면 주차장이라든지 식수대라든지 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우러져야만 좀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근데 현재 이렇게 덩그러니 트랙만 조성하는 거에서 끝나면 또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완 계획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보완하실 겁니까? 네, 체육시설과장 김영선입니다. 저희들이 그 육상 트랙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트랙 부분하고 이제 주차장 부분하고 이제 화장실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일단 뭐 화장실적인 그쪽 부분에는 좀 제일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추후에 뭐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거는 이제 수요를 봐서 더 이제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화장실, 식수대 이런 좀 필수 시설들이 좀 같이 발맞춰서 조성돼야 좀 기능이 잘 이룰 수 있겠다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좀 뭐 여러 이제 지역별로 많은 민원이 있으시겠지만 오창권 관련해서 뭐 기존에 말씀드렸던 이제 탐리에 오창읍 탐리에 파크 골프장 및 이제 풋살장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매립장 브리지에 이제 트랙이랑 종합 운동장 하는 부분들 그거 어떻게 검토되고 있습니까? 이제 주민 최대 현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병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좀 다 중단된 상태입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한 대로 그 매립장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미치적으로 또 그 매립장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적절치 않다 판단하고 있고요. 위치로는. 그리고 탑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뭐 파크 골프라든가 뭐 종합 운동장 지금 말씀하신 트랙이나 이런 걸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그 추후에도 그쪽에는 어떤 뭐 체육 시설이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병행해서 검토하고 추진돼야 될 것 같아서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뭐 매립장 부지야 좀 이제 사업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좀 중기 계획으로 넘기더라도 탐리 같은 곳은 사실 그 거의 작년에 뭐 재작년 1, 2년 전에 논의가 돼서 거의 주민들께서는 뭐 당장 이미 완공이 됐을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중단이 돼 있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방석교 같은 데는 거의 한 15억 들여서 파크골프장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왜 또 탐리같이 2년 전부터 이렇게 검토되던 지역은 또 이제 미뤄져야 되는 것이냐. 사업 규모도 대략 다 알고 계세요. 뭐 풋살장 한 10억 정도 이제, 그리고 파크골프장도 한 18호를 해서 한 15억 정도면 거의 되는 걸로 인지가 돼 있는데, 저희 과거에 좀 문제가 있었던 저희 뭐 가덕 같은 데도 이제 100억 이상 들여서 대규모 단지를 하는데 왜 이렇게 또 주민 밀접 지역에 이렇게 좀 계속 미뤄지냐, 이런 요구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상당히 뜨거운데, 하여튼 과장님 이런 것 좀 어떻게 좀 과시적으로 언제쯤 보완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은 좀 주민들께 드려야만 이런 분노감을 좀 종식하는데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체육시설과장 네. 김원수입니다. 그 탐리 부분은 저희들이 그 생각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한번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더 한번 고민을 하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 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뭐 오전에 이장회의에서도 몇 분이 정말 뭐 분노감을 가지고 성토하시는 상황일 정도로 이렇게 좀 치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 번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긴 질의 드렸는데, 하여튼 뭐 그런 뭐 당장 몇 월까지 몇 년까지 하겠다 이것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뭐 일단 설계라도 해서 좀 주민분들께 좀 그런 계획을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어쨌든 그 주민 눈높이에 맞는 체육시설 조성에 좀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보니까 그런 거라도 좀 단기 계획으로 좀 각별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 과장님. 네. 여기 그 과장 검토 의견에 기존 사용처와의 조율, 도의의 승인 안대 문제 여러가 있는데 제가 이 하나 드릴게요. 이 부지가 땅 부지가 어디 거예요? 지금 그 생명공학 연구원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부지지요. 네네, 도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예산도 어디 거예요? 도 거죠? 네, 특별조정교공을 체육시설 과장 이거 하나 물어봐요. 왜 하려고 그래요? 이 부지와 네. 예산도 예. 다 도 거야. 네. 도에서 하면 되잖아. 왜 체육시설 과장님은 우리 땅도 아니고 우리 예산도 아니고, 아니면 우리가 매칭을 해서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우리 예산도 아니지 우리 땅도 아닌데 충청북도에서 하면 되는데 왜 하려느냐 이거야. 체육시설 과장이. 네, 체육시설과장 김유서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봐요. 저희들이 그 도하고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 대로 아니야. 협의. 네. 이거는 도에서 할 문제예요. 체육시설 과장님. 네. 여기에 우리가 1억이든 2억이든 돈 1원이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지도 충청북도 거고 예산도 충청북도 거야. 충청북도 체육시설에서 하면 되는 거야. 왜 하냐 이거. 체육시설 과장님이 왜 선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뭐 선거하고 뭐 관련도 없고. 그러니까 예산도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왜 청주시가 이렇게 결제 라인을 거쳐서 왜 하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행정과 예산은 다 할 수 있어요. 다 갖다 붙이면은 국가가 하는 거를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야. 충청북도가 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어. 그러나 행정은 이게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거 져놓고 관리고 뭐고 다 충청북도로 갖고 가야 돼. 그러니까 충청북도가 지금 이거는 육상 트랙을 만들려고 하는데 능력이 안 돼. 충청북도가. 그러니까 청주시가 워낙 그 지금 체육시설 과장님이
그 일을 잘하셔갖고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어. 육상 트랙을 아주 전문이야. 그러니까 땅도 주고 예산도 주면서 청주시는 결국은 이러한 행정 절차를 거쳐서 져주기만 하는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아니 쉽게 말하면 그런 거야. 충청북도 예를 들어서 지금 저쪽에 증축부지에 저쪽에 그 신학교 실장님 율량동 그쪽에 파크 골프장 만들려나? 그러니까 충청북도 땅에 충청북도 파크 예산을 들여 충청북도 파크 골프장을 만드는데 충청북도가 너무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청주시에 파크 골프를 만들어 달라는 거야. 그거하고 똑같은데 과연 도지사가 파크 골프장을 청주시에 만들어 달라 그러겠냐? 자기들이 수행하려고 그러지? 똑같은 거예요. 이 부지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봐, 실과장님. 우리도 공유재산 웬만하면 다 통과해 주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들 일하시는데. 근데 실과장님 봐봐. 답변이 정확히 와야 돼요. 충청북도가 육상 트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땅도 충청북도 거지, 예산도 충청북도 거지, 청주시에는 아무것도 예산이 안 들어가. 그런데 왜 하려고 그러는 거냐 이거야. 그러니까 금방 얘기했듯이 저는 그래서 이 충청북도가 육상 트랙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청주시에 좀 만들어 달라는 거야. 신학규 실장님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길게 질문하시는 거야. 땅도 내 땅도 아니야. 예산도 우리 예산도 아니야. 단 하나 그러면은 이게 육상 트랙을 청주시가 만들어서 그럼 청주시가 생색을 내라 그러든지 이러한 것들은 부가적인 문제예요. 여기 예산도 신학교 시장에 하나도 안 들어가. 땅도 내 땅도 아니야. 금방 얘기해서 파크골프장을 충청북도 땅이고 예산도 자기가 들었는데 청주시에 파크골프장 지라소리는 안 해. 똑같은 논리야. 체육시설과장님이 뭐 육상 트랙을 잘 마시는 걸 아주 전국적으로 소문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질문을 제가 봐봐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의원으로서 여러분 이걸 해주고 안 해주고 간에 그런 고민이 있는 거야. 이런 걸 보면서. 마지막 질문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내 땅도 아니고 내 예산도 아닌데 그냥 그거 갖다 자기가 지어야 될 문제들이에요. 충청북도가 육상 트랙을 만들어낸 거야. 여러분들 이 맨 마지막에 검토부건 김영수 과장님의 이 사전 기존 사용처와 사전 조율도 안 됐지 도의 승인도 안 났다는 거야. 그럼 왜 우리가 하려는 걸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 기존 사용처와 도의회가 아주 반대도 많고 골치 아프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는 우회로를 선택한 것 같아. 그래서부터 밑으로 올린다든지. 그러나 행정은 여러분들 꼭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왜 우리 돈도 1원 한 푼 들어가지도 않고 우리 땅도 아닌 거에 왜 이렇게 이런 결제 라인을 거쳐갖고 우리가 하려고 하냐 이거야. 신학규 실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답변 한번 제가 기획행정실장 신학규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여기 살펴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도유지고 그리고 또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10억이 내려와서 이제 저희들이 추진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야 될 거를 왜 청주시한테 특별교부금을 내려서 우리 또 하라 그러냐 그 답변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해야 될 건 거예요. 우리한테 주민들이 저기에서 청주시가 예산을 매칭 비율에 따라서 12억에 6억 정도 주고 우리 도의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청주시도 한 6억 좀 붙이라. 그래서 매칭 5대5를 해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 문제들이야. 그리고 모든 그런 그 수요와 공급 문제에서 그런 수요 지역의 모든 수요의 사람들이
거기가 오창이 육상 그 동호가 많고 그래서 우리가 진다 가서 우리 예산을 가져오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 예산도 아닌데 이게 우리의 그 오창에 우리 주민들이 쓸 건 맞는데 왜 충청북도에서 할 거를 하냐 이런 걸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해보셔봐.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기 주민들이 이제 우리 청주시 주민들이 쓰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는데 아까 저기 과장님이 답변하기에는 저기 그때 도와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리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담당적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은 충청북도 체육시설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바빠. 그러니까 청주시에 내려줄 수도 있는데 내 땅도 아니고 내 예산도 아닌 걸 갖고 지금까지 한 적이 있어요? 신학 실장님?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없으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거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저는 반대하는 게 아니야. 이거 육상 트랙이든 축구장이든 반대하는 게 아니야. 이거를 왜 이렇게 해서 올렸느냐. 이거 체육시설과장님. 네, 체육시설과장 김현석입니다. 시장님이 올리라고 해갖고 올려갖고 하는 게 공무원의 임무와 역할은 맞는데 한번 생각해봐. 아니 제가 이 질문이 잘못된 거야. 내 땅도 아니고 예산도 아닌데 충청북도에서 충분히 하는 거예요. 네, 위원장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십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 사업비가 내려오고 부지도 지원해주고 이런 상황인데 뭐 사업을 그리고 오창에서 주민들이 뭐 육상 트랙을 원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이런 이제 어쨌든 도에서 이런 돈을 준다고 해서 부지도 대주고 해서 뭐 마다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마다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북도에서 내려줬는데 이런 사용처의 조율 도의회성인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예산만 내려줘서 지금 하는 게 사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저도 이거 지금 여러분들 공유재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지막일지 모르는데 이러한 내 땅도 아니고 예산도 아닌데 처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여기 의원님들 이런 생각 하셨는지는 모르겠어. 제가 생각한 거예요 이게. 에? 과연 이게 우리 청주시가 해야 될 건지를 실장님 청주시가 해야 될 건지를 이건 도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를 답변을 못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냥 시장님이 그냥 하라고 지시만 하신 게요? 저희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돈만 도에서 돈 내려왔으면 그 돈 갖고 다른 거 하든지 이게 다 땅도 아니고 답답해요. 그 목적으로 내려줬기 때문에. 네. 이게 그 정확하게 시설과장님 사유를 정확하게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부지는 그 충청북도권 맞아. 그러면은 그 막 또 자꾸 두 번 얘기하는데 충청북도 5억 내고 청주시가 이런 주민을 위해서 하니까 5억을 대라 하면 당연히 하는 거죠, 우리가. 근데 자기들이 땅도 있고 자기들이 예산을 다 내고 청주시는 사업을 하라니까 이게 나중에 그 행정을 이렇게 풀어가는 거는 밑으로 이게 좀 아구가 안 맞아요. 쉽게 말하면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하면 신학규 실장님 생각을 해보시고 신학규 실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이게 도유지고 도비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여기서 도에서 12억까지 조정금을 내줬는데 이걸 그러니까 마다해서 청주 시민들이 청주시는 저주고 네. 도비고 도예산 했으니까 관리는 또 도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관리는 여기서 관리는 저희 오창업에서 관리할 거네요. 그러니까 돈만 내려주고 그냥 사용해라. 네네 저희들이 이제 오창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오창업에서 이제 관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네, 허 의원님 말씀하세요. 네. 오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민이 도민이고 도민이 시민입니다. 지역의 국회의원을 통해서 체육시설 인프라를 통해 가지고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이 국회의원을 통해서 등등등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도에서 예산을 내려주고 부지를 제공할 때는 그 이유입니다. 주민들의 건강 증진, 시민 도민들에 의한 건강 증진의 인프라예요. 그걸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단지 행정의 A냐 B냐 이게 중요성인 건데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충북도에서 예산을 부지를 이렇게 내줬을 때는 그 지역의 모든 민들이 필요로 하고 체육시설 인프라가 오직 없으면 기관에 부지를 갖다 활용해서 쓰겠느냐라고 하는 게 이게 취지예요. 오히려 보면 청주시에는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할 부분인 거고 시민 도민들을 위해서도 체육시설 하나가 더 생김으로써의 어떤 그런 장점,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요즘. 네, 예, 맞습니다. 그래, 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네, 정태현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몇 번을 발언권을 안 주시더니 우리 허철 의원님 먼저 주시네. 이게 돈이 내려와 있는 거죠. 네, 받았습니다. 뭐 이거 솔직히 얘기하면 이 선거로다가 아마 그 김영환 지사가 선거 때문에 돈을 내려줬다고 이제 이렇게 이제 비약적인 이제 생각들을 하는 건데 사실 그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예산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선거 전에 이 공사가 진행될 수는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입찰 보고 어쩌고 하면 선거 전에 이 공사가 이루어질 수도 없는 거고 또 김영환 지사가 지금 그렇게 컷오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지사 선거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시 땅도 아니고 도땅에다가 도에서 예산 줘가지고 그 청주 시민을 위해서 하라는데 이거를 막는다? 결과적으로는 청주 시민들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오창 주민들만 이거 손해보는 거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장시간 얘기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청주시 땅도 아니야. 도 땅이야. 그 도에서 예산 주고 하라는데 이걸 가지고 정치성으로다가 자꾸 몰고 가면 안 된다고 봐요. 이 논의는 이따 의원님들끼리 그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 이게 더 이상 자꾸 여기서 하는 건 무리라고 보고 이게 우리 청주 이게 예산이 뭐 12억 이게 내려와 있는 돈을 가지고 이게 선거 전에 이거 입찰 이거 뭐 공고하고 뭐 입찰하고 하면 선거 전에 공사 시작도 못 해. 이런 걸 가지고 선심성으로다가 선거 쪽으로다가 몰고 가는 거는 무리가 있다. 이따가 의원님들하고 좀 논의를 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정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과장님은 각각의 의원님들 말씀을 잘 참조를 해서 사업 추진할 때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꼭 선거만은 아니고 행정적인 거를 고려하고 차후 관리 문제까지 고려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시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네. 그러면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 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안전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순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청주시 무인민원 발급 창구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 제3호의 관리 책임자란 무인민원 발급 창구가 설치된 장소의 관할 기관을 말한다를 관리 책임자란 무인 민원 발급 창구를 관리 운영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로 안 제3조 중 노력하여야를 해야로 안 제7조 제1항 중 설치 장소 위치를 설치 장소로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나머지 두 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무인민원 발급창구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